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그 카니발 이제 가솔린. 네네. 네, 2000 몇 년식이죠? 2020년식이요. 그러니까 아. 20년 처음 이제 네. 사전 계약할 때 계약한 차량입니다.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몇 킬로 정도 주행하셨어요? 지금 29,500. 그러면 요 차를 구매하시게 된 특별한 좀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, 네네. 근데 기존에 카니발 구형을 타시다가 네네. 신형으로 또 카니발. 네네. 네. 일단은 네. 기존 구형 카니발은 한 1년 정도 탔고요. 네. 처음에 공명음 논란이 많았어요. 디젤 차량이.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. 제가 근데 좀 넘어서부터 겨울에 타는데 뭐 차가 뭐 이제 경운기 정도로 막 달달달 떨리더라고요. 소리도 너무 크고. 근데 그때 기아 이 카니발 샀던 그 영업사원한테 제가 한 기아차를 한 10대 정도를 샀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연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공명음 아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오히려 약간 언성을 높여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너무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는 기아차 안 사야지 하고 바로 그 네. 전화 끊자마자 중고상에다가 바로 가서 팔았고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팅어를 타면서, 근데 그 스팅어는 물론 그 딜러분한테 샀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스팅어를 타고 나서 좀 아쉬웠던 건, 스팅어는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지만은 명절 때 부모님이랑 같이 어딜 가거나 할 때 항상 이제 뭐 동생네랑도 같이 가게 되면 두 차, 세 채로 이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갈 때도 부모님과 같이 갈 때 그런 것 때문에 카니발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카니발 또는 펠리세이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카니발이 하이브리드로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가솔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펠리세이드도 보셨다는 얘기인데, 네네. 펠리세이드 대신 요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? 일단 두 차량 다 가솔린 차량을 봤어요. 일단은 가솔린 차량을 봤던 이유가 뭐 디젤의 그런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떠나서 기존 차량이 이제 스팅어였잖아요. 네네. 스팅어도 300마력대에 가까운 차를 타고 싶었어요. 이 승합차 이런 뭐 아니면 SUV 자체도 네. 일단 제가 달리는 걸 좋아하니까는 네. 그래서 일단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게 했고요. 그 중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얘로 갔던 건, 얘는 그때 당시에 사전 계약 기간이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차를 못 봤어요. 근데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시장 가서 보니까는 2열 때문에 2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여유롭지도 않았고, 3열도 이제 뭐 얘도 물론 비좁지만은 걔가 좀 더 좁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이다 보니까는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되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뒷자리에 이제 저희 애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시트 각도 누울 수도 있고, 애가 솔직히 뭐 전에 스팅어에서도 보면 계속 누워가요. 지금도 M340 타 있으면 누워있어요. 누울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서 카니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결정적으로 이제 펠리세이드랑 고민하시다가 이 차를 선택하시거든요. 네네네. 이게 거주성과 어떤 네네. 편의사양 이런 것 네네. 때문이었군요. 네네. 후회 안 하시죠? 아니 근데 여기서는 후회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, 예. 비교할 만한 차량가 없다 보니까는 예. 물론 얘가 이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얘 안 타요. 네. 얘 안 타고 340 타고 다니는데, 네네.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랑 어디 갈 때 네. 아이가 일단은 항상 눕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펠리세이드랑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4륜. 얘는 4륜이 없잖아요. 네. 예, 그냥 제가 얘 사고 나서 얘가 11월 9일 날인가 출고받았어요. 근데 그게 겨울 나면서 네. 얘가 이제 전륜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눈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. 그 해에. 근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보면 지하주차장 끄트머리도 이제 눈이 쌓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얘는 엄청 미끄러지더라고요. 그냥 뒤로 미끄러지거나 네. 그런 것적인 면에서 이제 제가 그때도 그래서 뭐 340 제가 세단을 선택하지 않고 투어링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4륜인데 그것 때문에 좀 펠리세이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340이 있으니까 4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눈 오거나 그럴 때는 개 타니까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요 차에 대해서 잠깐 되게 설명하기 네네. 앞서가지고 어쨌든 요 RV 그리고 지금 현재 네네. 타시는 외건 네.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공간적인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하시잖아요. 네네. 외건이랑 요 RV 차량이랑 네. 공간 활용성 측면이 좀 많이 나나요? 그러니까 그 짐카는 크게 나진 않아요. 짐카 네, 네. 트렁크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2열 공간이죠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네.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뭐 보여드려도 되나요? 네. 레그룸 자체가 SUV 차량보다는 더 넓잖아요. 훨씬 넓네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레그 서포트도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다리를 뻗고 네. 편안하게,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1열 자체를 와이프도 뒤로 완전히 밀어놓고 타요. 네. 다리 쭉. 그런데도 2열 공간이 완전 뒤로 밀어놓으면 또 남아도니까는. 그리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7인승이라서 저희는 이제 뭐 세 식구예요. 그러니까는 3열은 아예 안 써요. 네. 3열은 이제 넣고 다니니까 2열 공간을 전 넓게 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, 그래서 얘를 택하게 됐어요. 확실히 높네요. 네네. 그래서 또 자랑할 부분
또 있으실까요? 저는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. 승차감이요. 네. 솔직히 승차감은 네. 승차감은 이거 뭐 네. 뭐랄까 말 타는 느낌이죠. 얘는 솔직히 방지턱 넘을 때 보면 네. 2열 1열보다도 2열 3열로 갈수록 네. 통통 튀기죠. 네. 뒤에 있는 사람은 들썩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요 가격대에 네. 제가 옵션 2개 빼고 샀어요. 네. 그 이제 후석 모니터랑 아마 얘가 크렐 오디오가 옵션이 있었어요. 그 빼고 다 넣었어요. 그래서 한 4,600 정도 주고 샀는데 네. 얘한테 바랄 건 아니죠. 네. 이 가격대. 그러니까 네. 그냥 가족들이 편하게 타는 차고,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차니까는 얘한테도 바랄 건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아까 제가 먼저 방식도 유지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그 디젤 타시다가 요 가솔린 네. 아무래도 유지비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일단은 네. 연비가 제가 지금 340i랑 같이 타고 있지만 340 연비는 훨씬 더 좋습니다. 얘가 이제 3500cc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 주행 날라오면 한 7km 그 정도 나오고, 저도 멀리 다니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요일날 이제 전주를 갔다 오고, 장거리는 이번에 탄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거의 서울, 인천, 경기에서 왔다 갔다 오고, 제가 천안까지 가도 한 7, 8년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길이 막히진 않았어요. 비가 네. 많이 와서. 전주 가는데 그래서 한 150km 정도 가면서부터, 그때부터 이제 한 11, 12까지 나오더라고요.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가득 넣으면은 10만원 들어가요. 아, 거의 제로에. 주행 가능 키로수는 한 600km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해요. 어. 근데 제가 하루에 40km, 뭐 많이 타고 50km인데,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정도 금액을 넣어줘야 되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자거든요. 네네. 디젤 샀을걸. 기름값도 기름값이신데, 그리고 이제 얘가 7인승이잖아요. 네, 예. 근데 9인승은 부가세 환급이 되잖아요. 네, 예. 근데 저는 얼마 안 하고, 네. 뒷좌석 편하게 타고 가자라고 7인승을 샀는데, 그냥 디젤 9인승 샀을거라는 그런, 네네네네. 알겠습니다.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, 네. 요 차의 뭐 최대 장점?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공간 외에. 안전적인 그런 옵션들이 좋아요. 그러니까는 기존 카니발이라든지 스팅어 타다가 얘를 타면서 놀랐던 게, 그러니까 얘 자체가 제가 340보다 얘를 더 먼저 받아서 안정적인 사양들이 참 좋다고 느꼈대. 후진 그런 센서도 엄청나게 예민해요. 뭐 제가 후진하다 보면은 뒤에 사람이 있거나 차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정도면은 가도 된다고, 제가 주차할 때나 그러면 얘는 지가 알아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잖아요. 근데 엄청 예민해요.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면 가도 되는데, 근데 얘는 다 잡아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실적으로 겪어보진 않았지만, 교차로 해서 제가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신호 위반하고 오는 차가 있으면은 얘가 그거를 감지하고 또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제가 보는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지만, 네. 그런 거라든지 센서 자체가 되게 좀 민감하고, 네. 슬라이딩 도어 자체도 네. 네. 만약에 뒤쪽에서 사람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가 이제 뭐 온다 그러면 얘가 그걸 감지해서 제가 문을 열라고 해도 문이 안 열려요. 그리고 네. 나이트 밝기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뭐 썬팅 그때는 너무 어두워서 제가 밤눈이 어둡고, 뭐 야간에는 제가 잘 안 타는데, 네. 야간 주행 시에도 되게 뭐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보이고, 제가 썬팅을 좀 진하게 해서 좀 잘 안 보여요. 얘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성립이 되면, 한번 제가 여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차량이 없으면 얘도 이제 상향등을 켜주고 비치는 거리가 되게 멀리 나가더라고요. 저같이 야간 주행 때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런 라이트도 되게 밝고,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해요. 그럼 아이 같은 경우는 네. 340i 타는 걸 좋아하나요? 카니발 타는 걸 좋아하나요? 카니발이죠. 아,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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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340 타면, 왜 340, 그러니까 왜 카니발 안 타냐고 네. 그런 얘기 하죠. 네. 저희는 저게 리클라이닝이 거의 안마의자 정도로 눕혀져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누울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평평하게 되진 않지만은, 네. 그래도 무진역 상태 안마의자 그 정도까지 눕기 때문에 네. 뒤에서 이제 누워가면 이제 편하니까는. 그런 아빠 점에서 입장에서는요? 제가 이제 카니발이 어떻게 보면 드림카였어요. 그러니까 예. 이 뒷좌석에 가족들이 편하게 타고, 가족들이 우르르 타고 다니는 게,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웠었어요. 근데 네. 전세대 카니발 때 이제 펄드라가 블랙 색상이었는데, 제가 딱 차를 신차 출고해서 가져왔는데,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보도 차량이냐? 거기서 깼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이걸 드림카라고 생각했는데, 그다음부터 그 인식이 바뀌어서, 개인적으로 타고 다닐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그때, 그래서 이제 이런 차를 사고 싶지도 않았어요. 네.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주말에 뭐 가족들과 타고 다니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만. 네. 그렇죠. 저번에 그 M340의 투어링도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선도 보셨는데. 그 뒤로 더 많이 됐죠. 아, 그렇구나. 차는
제가 이 사이드 스텝을 네. 달았고요. 그리고 이 차가 앰비언트가 없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앰비언트를 네. 따로 했어요. 네. 그거 외에는 한 건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차에 대해서 크게 뭐 네. 투자하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장기 렌트를 한 거예요. 네네네. 제가 회사차 장기 렌트를 한 거다 보니까는 선수 30% 내고 4년 동안 이용하는 건데 나중에 반납할 차량이니까 굳이 돈 들이고 싶지 않아서 사이드 스텝이랑 그냥 앰비언트만 이렇게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네. 게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 네. 카니발 이제 장기 렌트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. 네네. 실질적으로 어떤 월 납입금이나 세금 혜택 이런 부분들이 진짜 큰지, 그리고 왜 리스가 아니는 렌트를 하는지 이런 것도. 일단은 저는 리스 세제 혜택을 받아요. 네. 렌트는 별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. 세제 혜택은 받진 않아요, 렌트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옵션 2개만 빼고 하다 보니까 4,600 정도 들었는데 차 자체도 기아 장기 렌트가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군데 비교해 봤는데 제 친구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네. 친구서 좀 싸게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 기아 렌트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 30% 넣고 월 81만 원 정도 냈고요. 네. 얘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 30% 넣고 똑같은 48개월에 70만 2천 원인가 그래요. 아, 차이가 좀 나네요, 진짜. 네네네.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기아 렌트 그리고 다른 렌트 뭐 요즘 TV 광고하는 이제 롯데 렌트 다 했는데 제 친구가 제일 싸더라고요. 제 친구가 그러니까 그만큼 네. 이제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해서 싸게 해준 거죠. 아, 알겠습니다. 뭐 친구 이제 찬스를 좀 이용하신. 네. 그쵸. 340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렌트카 네. 회사다 보니까 네. 차를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그 끝으로 말씀해주고 네네.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차를 이제 어떤 추천하고 싶고, 뭐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가솔린 차지만은 네. 뭐 이제 펠리세이드랑 고민할 때 펠리세이드 가솔린 펠리세이드가 3,800cc잖아요. 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3,500cc 이제 걔도 290 몇 마력인가 할 거예요. 얘랑 비슷할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달리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는 좀 힘 있는 차를 원해서 얘를 택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승용차의 300마력 그건 아니에요. 예, 아무래도 차가 무겁다 보니까. 그리고 제가 뭐 승차감 통통 튀기는 거지 좀 네. 아쉽다고 했는데 또 하나 아쉬운 게 이제 네. 변속 속도가 아, 그렇죠. 굼뜨죠. 그쵸. 나는 봤는데 얘는 한 박자 반이 느리고 네. 변속이 늦고 네. 그런 거랑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이게 요런 데는 상관이 도로에서 뭐 상관이 없는데 네. 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에폭시 깔았는데 바닥에서 이게 한번 돌려보면요 타각이 좀 안 맞아요. 아, 핸들이랑 바퀴랑 좀 따로는 느낌이 들어요. 요런 단점이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 타고 뭐 달리려고 샀던 건 아니고 이제 단지 여러 명이 함께 편하게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량. 장거리를 가게 되다 보면 이제 뭐 시트가 불편하면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얘는 누울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추천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얘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한 대 더 보유하시면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초에서 감사합니다. 네, 네.